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라디오 DJ 하러 오는 길에 이제 저는 좀 가을이 이제 시작된 게 맞나 싶었는데요. 아유,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더워도 오늘 하루 좀 더 힘을 내서 오늘 9월 27일 첫 노래로 이제 시원한 느낌 드시라고 이제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원한 느낌이 드시라고 이제 첫 노래로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저는 오리지널 버전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리지널 버전의 노래가 없더라고요. 리믹스는 좀 특이하네요. 원곡에 비하면. 호응이 너무. 무튼 다시 뭐 다시 아우 혼잣방지. 어 혹시 DJ님은 뭐 좋아하시는 그림이나 화가 네.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뭐 글쎄요, 뭐 화가나 뭐 그런 게 뭐가 있나? 뭐 굳이 있다면 이중섭 소? 화가 같은 느낌. 황소인가? 네. 네. 어 뭐 이중섭. 거의 국내파. 네. 어 다른 나라 거는 거의 뭐 그림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뭐 사진이나 그런 데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가요? 이중섭 작 음. 이중섭 작가님 네. 작품을 직접 보셨어요? 네. 오 어디서요? 아니 그 전시회 할 때 가가지고 봤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피카소 뭐 이런 양반들 거보다는 싸니까 전시회 같은 걸 가끔 열거든요. 네. 어, 그때 이제 그렇구나. 가끔 가가지고 이제 보고는 하죠. 어, 뭐 DJ님 뭐 이중섭 좋아하신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중에서 뭉크라고 있는데요. 아, 그 절규. 절규로 네. 유명한 그 막 화가 이거 소리 있잖아요.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네네네. 얼굴. 네. 저는 그 화가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음, 뭉크의 그림을 보면 이제 조금은 어둡잖아요. 좀 네. 어두칩칩하고 이제 뭐 약간 좀 뭐라 해야죠? 이게 다크하다 해야 되나? 어두운 거랑 어둡지- 다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 아닌가? 느낌이 네. 이제 좀 되게 약간 어둡고 암울하다? 침침하고 암울하고 막 그렇죠. 우울하고 뭔가 그 엄습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뭉크의 뭐 작품 같은 걸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어두운 면이요? 네, 어두운 면을 좀 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뭉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뭉크의 뭐 플레임은 아세요? 뭉크가 플레임 아니었나요? 이게 뭐가 외국 같은 있나? 경우는 이제 라스트 네임이 있고 이제 패밀리 어, 네임이 있잖아요. 세바스티안? 모르겠네.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고요. 에드바르? 네. E D 특이한, V A R 음, D. 특이한 이름을 갖고 그리고 있네. 뭉크도 아니고 원래 발음은 먼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MUNCH라고. 그렇구나. 지금 오늘 스포 안 하시려고 지금 훑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느낌이. 글씨들이 작아가지고 잘 안 네, 보여요. 이게요? 평소 거꾸로 돼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보는 이렇게 방에서는 줄까요? 글씨가 거꾸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야. 네, 무튼 이 뭉크는 1863년에 노르웨이 남부 레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노르웨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네, 노르웨이 아저씨입니다. 어, 이 뭉크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1년 뒤에 크리스티아니아라는 이제 지금의 오슬로에서 에서가 아니죠. 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음, 뭉크는 어릴 때부터 막 행복하고 막 부유한 집에서 살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던가 이제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뭉크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5살 때 음,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9년 후에도
누나도 똑같은 그의 누나도 똑같은 병으로 이게 유전인가 이게? 결핵이 유전인가요? 원래?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지식이 막 있지 않아서. 다음에 제 시간에 결핵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말씀드려야겠네. 아, 알고 보니 내일 토픽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내일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무튼 이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누나 빨리 돌아가고 네. 이제 심지어 여동생하고 아버지까지 중증이 있는데요. 우울증. 아, 네,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느낀 바로는 뭉크의 그림에서 약간 좀 질병이나 죽음, 삶에 대한 공포를 좀 자기 작품에 좀 묘사하지 않았나.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삶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어느 정도 되네요.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병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는 막 우울증 걸려 있고, 사실 한 명이 우울증 걸려, 그렇게 가족 중에 한 명이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있어도 약간 영향이 좀, 네, 그렇죠. 있는데, 분위기가 또 어머니 그렇게 가고 누나도 그렇게 가고 여동생이랑 아버지는 우울증 막 걸리고 이러면은, 야,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약간 좀 영향을 굳은 받죠. 심지가 아닌 이상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철 메탈 아닌 이상 좀 버티기 힘들죠. 그렇죠? 버텨내기. 네. 네,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구가 어릴 때부터 막 그림을 그려서 천재적인 실력으로 막 그린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작한 거는 그 대학교 때부터였는데 거의 음, 이런 이유가 이제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예술가의 길을 별로 탐탁치 않으셔서 우울증 걸리셨는데 아들이 뭐야 이게 그림 근데 그린다니까 우울증에도 하지만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네. 사람이 있잖아요. 안 심한 쪽일 수도 있죠. 약간 조울증 같은 느낌 아닌가? 그러면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 좀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우울, 조울증은 우울증 전이 조울증. 조울증은 근데 약이 없다고 하던데. 우울증은 애매하니까 아, 우울증도 약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몰랐네요. 그것까지 걸려보지 않아서. 네네. 무튼 그래서 뭉크가 이제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시점은 1880년도 때부터였다고 하네요. 이제 이 년도에 왕립미술공예학교에 입학해서 어우, 그림을 잘 그렸나 보네.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그 전부터 그림을 몰래 몰래 막 몰래 몰래 그리다가 한 편씩 그린 것 그러다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그냥 대학교 예. 때부터. 이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재능이 있었네 그냥. 그렇죠. 이제 좀 예. 싹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재능이 있었네. 아무튼 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프랑스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당시에 극단적 자유주의자 그룹인 이름이 좀 힘든데요.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아라는 단체에 합류하게 합니다. 단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뭉크한테. 네. 왜? 어, 아무튼 다시 본론 들어가서 왜? 아유 왜? 눈빛이 뭐가?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데 왜 혼자? 네, 지금 훑어보고 네. 계신 건가요? 지금 쓴 거? 그냥 본 거예요. 네. 아무튼 이 그룹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룹에서 이제 장 있잖아요, 그룹장. 네. 그 사람이 이제 한스 예거라는데 이 사람한테 한스 예거? 한스 예거. 네. 네, 무튼 이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고뇌에 찬 자기의 삶과 심리적 경험 그리고 사랑과 죽음을 자기 작품에 이제 녹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음. 근데 왜 한스 예거는 왜요? 한스 예거 그 진격의 거인이라고 만화 있는데 그 만화에 한스 예거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 네네. 만화는 보진 않았어도 대충 어떤 내용은 알거든요. 네네. 깜짝 그렇군요. 놀랐네요. 그런 쪽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니 우연하게 이제
그 제 친구들 중에 약간 그 흔히 오타쿠라고 하는 니코니. 예, 그건 뭐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만화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추천해줘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다고. 너랑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전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막 다 약간 이런 네, 어떤 만화인지는 굳이 검색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아 잔인한가요? 아 19세인가요? 그게? 네, 잔인해서? 굉장히 그렇군요. 네, 아주 네 그래요. 무튼 다시 본론 네. 들어갑시다. 이 그룹에 가입한 이제 4년 후에는 1885년이죠. 그러면 이제 뭉크는 여행을 가요. 이제 독일 뭐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이제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고갱이라든지 고우라든지 네네네. 뭐 빈센트 반 고, 이제 폴 고갱, 그리고 한 명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네. 되는데요. 아시나요? 앙리드 뭐 그 사람은 모르겠네요. 앙리 저도 축구 모르겠네요. 선수는 아는데 저도 앙리 축구 선수를 네. 아는데 이 사람은 축구 모르겠네요. 선수랑 왕은 아는데 다른 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기 작품을 통해 이제 어이구 말이 헛나왔네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감성을 작품에 녹이는 걸로 이 당시 때 유명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의 작품을 봐서 자기도가 아니죠. 이제 몽크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나도 이제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네. 좀 더 그려보자라는 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소울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녹이다가 이제 느끼게 된 게 아니죠. 이게 몽크는 항상 이런 좀 불우한 뭐 좀 뭐라 해야죠? 좀 힘든 가정사를 겪고 왔잖아요. 약간 조금은 부한. 네, 불우한 그렇죠. 불우한 네. 삶을 살고 왔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 작품에 내면을 녹이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을 그 배경을 나타냄으로써 그 그리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통로였다고 하네요. 그 몽크한테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자기 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기 작품을 더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표출하고 그렇게 그리게 된 그림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병든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병든 아이. 이게 아까 제가 어떤 건지 알 것 같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자기 가족들이 불우하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병든 아이의 모티브가 네. 자기 누나거든요. 결핵을 걸려 죽은. 네. 이 작품에서는 이제 뭐 자신의 누나에 대한 자신의 누나의 죽음에 대한 주제로 표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뭐 어린 시절에 대한 어린 시절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슬픔을 잘 묘사했다고 하네요. 뭉크가. 근데 이 당시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한 뭐라고 학파는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그림 그리는 양식 뭔 주기라고 하잖아요. 뭐 네. 이런 뭉크는 정확한 게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뭐 무슨 뭐 낭만주의 무슨 주의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다고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 이게. 화풍이. 네, 화풍. 그렇죠. 화풍이. 근데 이런 화풍이 그때 유행한 화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안 유행한 거 아닌가?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죠. 되게 독보적인 화풍 아닌가요? 난 뭉크 아저씨랑 비스무리한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화풍이 이제 여러 사람이 해야지 그걸 화풍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아주 독보적인. 그렇죠. 독보적이죠. 네. 누구보다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대한 비평가들은 너무 거칠고 암울한 묘사 방식에 경악을 경치 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뭉크 스스로는 이 작품을 자기가 제일 만족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네요. 죽기 전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장 했으면 잘 그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최고지 뭐. 그게 최고죠. 그래요.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889년도에 이제 뭉크는 오슬로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요. 개인 이제 뭐 전시회 같은 걸.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몇 년도죠? 이제 4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1885년 때부터 이제 1889년도까지. 네. 근데 그 사이에 110점을 그려서 전시했다고 하네요. 아, 그림들을. 네. 아, 그림들이 많았다고. 난 또 전시회를 많이 열었다고. 아니, 아, 110점. 그림이 많았다고. 아. 이게 110점이 엄청 많은 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술 화가 좀 하시는 분들이면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화가분들은 막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아요. 네. 뭐 이름이 좀 유명하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유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이제 개인 전시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많으면 한 대여섯 개 하거든요. 네. 그림 작품을. 근데 110개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 4년에 110개 쓰면은 엄청 많죠. 1년에 몇 개를 한 건가? 거의 1년에 기계 수준은 찍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20 몇 개를 찍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그리고 화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그리는 것도 있는데 안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희소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그리면 이제 자기의 그림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안 그리거든요, 일부러. 그거에 비하면 이제 110점이라며 그냥 뭉크는 진짜 자기의 그리고 싶어서 그린 네, 거죠.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 같네요, 진짜로. 네,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조울증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에도 시달렸으니까 좀 더 이제 뭉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까 그 뭉크가 굉장히 그 어두웠고 네. 그러다가 한 4년 동안 110개인가 뭐 네, 그런 네, 작품을 110개. 막 아, 그렸다고. 네, 110개 점을 냈다고 그까지 했었네요, 말을. 네, 이 시기에 1880 뭐 90년대 초 이제 초반이라 해야 되나? 이제 뭐 1880년도 후반 때 이제 이 시절에 쓴 뭉크의 일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제 그쪽에서 보면 이제 뭉크가 쓴 구절이 있는데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나 뜨개질하는 여인이 있는 실내 전경을 그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당시 때의 화풍과 뭉크의 화풍이 어땠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죠. 이제 뭐 뭉크 같은 경우는 뭐 숨을 쉬고 또 다른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숨을 쉬고 이제 느끼며 아파하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존재를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뭉크를 이 두 말만 들어보면 뭉크는 이제 사람의 감정, 내면, 이제 뭐 좀 슬픔 그런 쪽에 포커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1892년에 베를린 미술가 협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뭉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베를린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었어요. 근데 문제가 베를린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네. 미술가 협회에서. 네. 근데 미술가 협회는 얘 작품을
안 봤던 거예요. 전에 초청하기 전에 그냥 유명해서 초청을 한 거지. 아. 조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추세의 화가니까 그냥 네.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뭉크는 시키는 대로 이제 전시회를 열고 자기 작품을 걸었죠. 근데 문제가 이 사람들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네. 전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뭉크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협회에서 대부분의 이제 주제가 그 뭉크의 이제 작품의 주제가 성, 죽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으니까 아까 뭐 뭉크가 일기에서 쓰던 것처럼 이제 뭐 배경을 그려야 되지 않아야 된다 막 그랬던 것처럼 막 그 당시 때는 뭐 배경을 그리거나 뭐 좀 평화로운 분위기의 화풍이 유행했었으니까 그런 화풍에 이제 정반대인 뭉크의 작품을 봤을 때는 뭐 충격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초청해놓고 일주일 만에 강제로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뭐야? 양아치죠 거의. 쥐들이 초청해 놓고는 그러니까요. 이게 독일에 산 것도 아닌데. 독일 아저씨들이 그렇게 생각 없는 아저씨들은 아닌데 막혔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무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베를린 미술가 협회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협회에서조차도 다 반대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은 그 뭉크의 화풍을 마음에 들어했고 어느 쪽은 완전 비평을 했어요. 약간 호불호가 갈렸네요. 네,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뭉크는 그 강제로 내리게 해서 이 사건의 계기로 이제 뭉크는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약간 좀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댔잖아요. 네. 베를린 미술가 협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뭉크 때문에. 아, 뭉크가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아닌데 별론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싸우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디제이님이 네. 쉬는 도중에 제가 저한테 말하기도 했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생각했는데 아까 하면서 뭐 어떤- 그림에 대한 거는 좀 이해하시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이게 듣는 이게- 거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라든지 보여지는 거를 만약에 이제 그렇죠. 주제를 하면은 그냥 말을 이야기하는 게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그 이제 보여지지 않고 듣기만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할 경우에는 정말 그 혼돈의 카오스가 오죠. 그렇죠. 네. 오늘은 약간 좀 혼돈의 카오스가 왔던 것 같네요. 제가 이게 보니까 네네. 이때까지 이제 뭐 대화하거나 뭐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토픽에 네. 대해서 했는데 오늘 같이 오늘은 이제 근데 그림에 대한 그림 거라서 중에서도 뭉크 같은 느낌의 이런 그림은 더 얘기가 그렇죠. 이게 어렵죠. 이게 그림을 보면 딱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뭐 그렇죠. 뭐 네. 도형 그냥 뭐 정물화 같은 거는 뭐 이게 그려져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사람의 감정 같은 걸 표현한 거라서 좀 설명하기가 네. 힘들었네요. 그냥 그 뭉크 그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뭉크의 삶을 얘기했던 게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너무 어두칙칙해서 그림보다는 낫겠지. 그런가요? 그림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막 그 반고흐의 폴 고갱이라 좋은 좋은 쪽의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절규 설명하는 것보단 재밌겠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다음번에는 이제 네. 이런 토픽보다는 좀 더 알찬 걸로 네. 가져오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부담감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부담감을 안고 오늘은 이제 그 또 만나요 듣고 오늘을 라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come on.